KBS 뉴스 특보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타파는 줄곧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보다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속도도 빨라져 내일 오후쯤 제주도 동쪽 해상에 접근한 뒤 밤에는 부산 앞바다에 바짝부터 지나갈 전망이어서 주말 사이 많은 비바람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지역별 KBS 중계차 연결해서 현장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주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의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면희 기자,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오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안가로 밀려드는 파도의 세기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고 제주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오후 3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부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는 150에서 4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겠고 산지 등 많이 내리는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하천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직까진 기상 악화로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항공편은 드물지만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상의 높은 물결로 8개 항로를 오가는 제주기점 여객선 14척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이번에는 남해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형혁 기자, 오전에 비해서 비바람의 강도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네, 바람은 여전히 강하고 비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지금까지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서부권에 30mm 넘게 내렸고 여수와 고흥 등은 20mm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오후 1시와 2시부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 부는 곳도 있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모레 새벽에는 초당 35에서 45m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를 기해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대체 발령됐고 남해 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국동항에는 600여 척의 배가 대피했고 여수항을 오가는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하고 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피해가 난 지 2주 만에 또다시 태풍이 다가오면서 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폭우로 인한 경사지 붕괴 그리고 매우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와 여수 상황 살펴봤는데요. 바람이 참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풍 타파가 근접해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남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마산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상현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중계차는 경남 창원 마산항에 나와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침만 해도 가늘었던 빗줄기가 지금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람은 그다지 강하게 불고 있지 않습니다. 경남에 내려진 기상특보는 현재 태풍과 호우는 예비특보가 통영과 거제 등 해안 일부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 새벽까지 경남에서만 100에서 300, 많은 곳은 400mm의 비가 예상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지리산 18.5, 고성 개천면 12.5, 거제 12mm 등입니다. 경남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 타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은 2016년 태풍 차바, 2003년 태풍 매미 때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해안 지역에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태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내일 오후 2시와 월요일 새벽 2시가 만조 시각과 겹칩니다. 때문에 남해안 섬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도 조금 전부터 입산이 통제되는 등 내륙 산간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오기 전에 대피하셔야겠습니다. 또 태풍 타파는 앞선 태풍 링링과 맞먹을 정도인 초속 35에서 45m의 강풍이 예상돼 간판 같은 시설물들이 날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해 피해를 줄여야겠습니다. 경남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1,560곳으로 자세한 위치는 경상남도 재난상황실이나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창원 마산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부산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태풍이 가장 근접하는 내일 밤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위기지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도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또 비바람도 꽤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뒤로 서핑객들의 모습도 간간히 보이기는 하는데요. 태풍이 점차 강해지면서 해수욕장의 입욕도 통제될 전망입니다. 부산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부산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바람도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밤 부산에 가장 가까워질 것으로 예보해 부산은 오늘 밤부터 내일 밤까지가 이번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월요일인 23일 새벽까지 부산의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50mm, 곳에 따라서는 5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몰아치는 등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북상에 따라 부산시 재난대책본부도 월파나 침수 등 피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돌며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재난당국은 시민들에게 침수나 붕괴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집 주변의 대피소 위치 등을 미리 파악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 등은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발표까지 했는데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방실 기자, 태풍의 진로가 예상보다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더 가까워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은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까지 바싹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위성 영상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태풍의 눈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발달을 했고요. 강한 중형급 태풍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상 진로도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졌고요. 부산 부근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3시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고 그리고 내일 밤 10시쯤 부산을 스치듯 통과하면서 최대 고비를 맞겠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쯤엔 독도 부근 동해상으로 진출하겠는데 태풍이 가깝게 지날수록 그리고 느리게 이동할수록 위력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지날 때 다소 속도가 느려지면서 강한 중형급 세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 매우 위력적인 상태입니다. 자, 태풍이 근접하면서 비바람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요. 네, 앞서 현장 중계차에서 보셨겠지만 KBS 재난 CCTV를 통해서 태풍의 영향이 시작된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풍과 가장 가까운 마라도의 모습입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인데 카메라에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해상에는 파도가 점점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 경보가 오전에 내려졌고요. 비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앞부분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주 성산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내일 오후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점인데요. 앞서 마라도보다 더 파도가 강하게 일면서 흰 포말을 일으키면서 해안으로 밀려오고 있고요. 현재 제주 일대에는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져서요. 초속 40m 안팎, 시속으로는 144km 정도의 강풍과 함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북쪽, 전남 여수 거문도로 가겠습니다. 선박들이 피항하는 대표적인 곳인데요. 잔뜩 흐린 날씨에 간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항이어서 파도가 아직 거세지는 않은데 강풍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북쪽, 여수 오동도의 모습입니다. 거문도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카메라에 여전히 빗방울이 맺혀 있고요. 오늘 오후 남해안 지역은 태풍의 전면부에서 만들어진 강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남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조금 더 멀죠. 하지만 창원 연안 여객선 터미널의 모습인데요. 이곳은 태풍이 접근하면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곳입니다. 네, CCTV 상황이 지금 좀 적절하지 않아서 연결이 지금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태풍이 접근하면서 바람이 강해지고 연결이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 문제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예상되는 비의 양을 크게 늘렸습니다.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북상하는 동안에도 뜨거운 바다를 지나면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현재 북쪽에서는 이미 영하 1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어서요.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와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500mm가 넘는 호우가 예보가 됐습니다. 비뿐만이 아니라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160km의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피해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거 비슷한 경로로 북상했던 태풍들 살펴봤을 때 그때도 참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과 가장 유사한 진로와 강도로 올라온 태풍을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2016년 가을 태풍이었던 차바인데요. 당시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1.2m 높이의 방수벽이 설치가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파 피해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울산 지역에서도 태화강, 범람, 그리고 일대 침수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당시 폭우는 3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역대 최대 강수량이기도 했지만 배수 펌프장이 없는 등 인위적인 요인도 많았습니다. 또 지난해 찾아온 콩네이의 경우는 차바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가을 태풍이었는데요. 차바보다 세력은 조금 약했지만 제주 산지에 700mm 이상, 그리고 영남 동해안에도 3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앞두고 앞서 피해를 겪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 올해 6번째 태풍인데요. 이렇게 태풍이 잦은 이유는 뭡니까? 네, 올해 태풍 영향은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태풍 발생 자체를 놓고 보면요, 16개로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은 6개로 예년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 태풍 다나스를 시작으로 벌써 6개의 태풍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태풍 사라가 북상했던 1959년에 7개, 그리고 이후 1976년에 6개니까 올해는 43년 만에
가장 많은 태풍이 영향을 준 겁니다. 특히 가을 태풍이 연이어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부근의 해수 온도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맘때였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태풍이 대부분 일본 열도로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올해는 9월 하순인데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수축하지 않고 있어서 태풍의 길까지 열려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타파로 인한 심각한 인적, 물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이 임박해온 만큼 최대한 대비를 서두르고 태풍의 최대 고비인 내일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의 북상과 더불어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문예슬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전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중대본 비상 2단계 즉시 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기존의 관심에서 피해 가능성이 클 때 내려지는 경계로 곧바로 2단계 높였습니다. 해관부 관계자는 태풍이 예상보다 한반도에 가까이 근접하고 크기도 더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대본이 정부 세종청사에 꾸려졌습니다. 해관부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된 지자체에 현장 대응을 돕기 위한 현장 상황관리반을 즉시 파견했습니다. 또 옹벽이나 급경사지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엔 과거 비슷한 태풍 때 발생한 침수와 하천 범람, 정전 등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대비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풍랑에 약한 수산 양식시설엔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발전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태풍의 영향이 있는 동안은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와 침수 등 위험 징후가 있을 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태풍 타파로 인한 일본 내 피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는 강풍으로 80대 여성이 다쳤고 규슈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도쿄에서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혔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물이 넘치면서 계단은 폭포가 됐습니다. 17호 태풍 타파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까지 세력을 키우며 오키나와 서쪽 바다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오키나와현 도카시키 섬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7.7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오키나와현 나하시에서는 어제 80대 여성이 바람에 넘어지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규슈 남부의 미야자키현 미야자키시 인근에서는 오늘 오전 9시쯤 1시간에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최소한 10곳 이상의 도로가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늘길도 막혀 오키나와와 규슈에서 270여 편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이 내일 저녁 대마도 해협 부근을 통과한 후 북상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15호 태풍 파사이에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지바현에도 강한 비바람이 올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은 복구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반경 500km를 넘는 대형 태풍인데다 일본 서쪽 바다를 지나 홋카이도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돼 주말 동안 일본 전역이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가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KBS에 제보하는 방법 허효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간판이 날아가고 표지판은 꺾였습니다. 가로수도 맥없이 쓰러집니다. 제보 영상은 태풍의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자꾸 차량물이 날아다니는군요. 차가 출발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집중호우로 마을 하천에 뚝이 터지면서 일대가 침수된 상황. 순식간에 물이 1m 이상 차올랐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옥상에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KBS 시청자 제보하는 걸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보냅니다.
제보자는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2018년 태풍 솔릭 당시 수천 건이었던 제보 영상이 태풍 링링 때는 3만 건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제보할 수 있을까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KBS 뉴스나 KBS 제보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한 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내시면 됩니다. 간단한 장소와 일시, 상황 설명과 함께 성함과 연락처도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을 보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사용할 때도 KBS 뉴스를 검색한 뒤 메신저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있지 않다면 내려받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보를 클릭합니다. 내용을 작성하고 나서 왼쪽 상단에 제보하기를 눌러야 KBS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KBS 뉴스 홈페이지도 오른쪽 상단에 제보란이 마련돼 있습니다. KBS 제보 메일과 KBS 제보전화 02781-44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청자의 안전입니다. 주변을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다음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KBS는 앞으로도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의 농장 두 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했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검역 당국의 정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풍 타파의 북상 소식에 방역 당국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박효인 기자, 우선 정밀 조사 결과부터 알려주시죠. 네, 경기도 파주의 양돈 농장에서 들어왔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는 모두 음성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돼지가 폐사했다고 신고한 의심 농장 두 곳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두 농장 모두 두 번째로 발병이 확인된 연천의 농장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모두 7,000마리 정도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3km 안에 다른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5만 마리의 매몰 처분도 피하게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농장은 현재까지 경기도 파주와 연천에 각각 한 곳씩 모두 두 곳으로 이후 추가 발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앞으로 3주간을 최대 고비로 보고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 농장과 차량 이동 경로가 겹치는 농장 40여 곳에 대해 3주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또 경기도 파주와 연천 등 중점 관리 지역 6개 시군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최대 다음 달 8일까지 금지됩니다. 현재 방역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생 원인을 찾기 위해 확진 농장의 정확한 역학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축사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이 참 더 걱정이 됩니다. 네, 현재 방역당국도 태풍 타파의 북상에 매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비가 내리면 소독제가 빗물에 씻겨나가거나 발라놓은 생석회가 고스란히 쓸려나갈 수 있는데 자연히 방역 효과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공기 중으로는 잘 전파되지 않고 매개체와 직접 접촉해야 감염됩니다. 축사 지붕과 울타리 그리고 창문이 강한 비바람에 파손될 경우 바이러스를 지닌 야생동물의 침입 가능성도 커집니다. 또 양돈 농장과 매몰지에서 흘러나온 빗물이 인근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방역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축사 지붕과 농장 울타리, 매몰지 등 비바람에 취약한 방역 요인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이 지난 뒤에는 농가 입구에 생석회를 뿌리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소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으로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돼지고기 가격은 어제 킬로그램당 5,017원으로 19일 대비 13.9% 하락했고 냉장 삼겹살 소비자 가격도 19일보다 내렸습니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의 수급 가격을 예의주시하면서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급과 가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안심하고 우리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제주와 남해안, 동해안 지방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귀포 법한포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현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현재 저는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해안가로 밀려드는 파도의 세기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지는 등 제주가 태풍 영향권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고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에 풍랑 경보도 발효됐습니다. 시속 26km의 속도로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는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낮 12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후부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에 150mm에서 400mm가량의 폭우가 내리겠고 산지 등 많이 내리는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하천 범람이나 침수 피해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윈드시어 특보와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직까지 기상악화로 지연되거나 결항되는 항공편은 드물지만 사전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상의 높은 물결로 8개 항로로 가는 제주 기점 여객선 14척의 운항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KBS 뉴스 이면입니다. 이어서 남해안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형혁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바람과 비 모두 조금 전보다 더 강하고 세졌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는 해남과 진도 등 전남 서부권에 30mm 넘게 내렸고 여수와 고흥 등은 20mm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 오후와 1시와 2시부로 전남 서부권과 동부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당 20m 이상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이 근접하는 내일 새벽에는 초당 35에서 45m까지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를 기해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먼 바다에는 풍랑 경보가 대체 발령됐고 남해서부 앞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국동항에는 600여 척의 배가 대피했고 여수항을 오가는 15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전라남도도 비상근무를 2단계로 상향하고 도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다가오는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태풍으로 피해가 난 지 2주 만에 또다시 태풍이 다가오면서 긴장 상태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폭우로 인한 경사지 붕괴 그리고 매우 높은 파도에 따른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KBS 뉴스 윤형혁입니다. 네, 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입니다. 타파는 줄곧 더운 바다를 지나면서 더 강한 세력으로 발달했습니다. 점점 속도가 붙어 내일 오후에는 제주 동쪽 해상까지 바짝 접근한 뒤 내일 밤사이 부산 부근을 스치듯 지나 모레 새벽에 동해상으로 진출하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 바다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앞으로는 해상뿐 아니라 남부지방에도 태풍특보가 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지금은 태풍의 앞쪽에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은 강풍 반경이 360km에 달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나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동해안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고 600mm, 동해안에도 400에서 500mm의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동해안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에서 45m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대 10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는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KBS 뉴스 특보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